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지난 4월 29일 국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직후로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정시 비중이 커졌다는데 이게 전체 수치로 보면은 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수시 종합이 좀 축소됐다는데 이게 나의 대학 영향에 얼마나 있는 건지, 뭐 나는 그래서 수시 종합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논술을 전체적으로 축소를 했다는데 또 전체 논술 인원을 보니까 달라진 게 크게 없는 것 같고, 그럼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교과 전형이 신설되고 막 추천 전형이 막 나온다는데 이게 나한테까지 추천이 되는 건지, 또 이게 내가 해도 이득이 있는 건지, 나는 몇 등급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이게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3 학생들까지도 다 적용이 되겠죠. 가장 혼란스러운 거는 현 고2 학생들이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것이고, 특목고를 갈지 말지 고민하는 중3 학생들, 이 학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신문기사나 뭐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콘텐츠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고 좀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으로 좀 미분해서 도대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말해주는 콘텐츠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2022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일반고 3등급 편 잘게 쪼개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고 3등급.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인서울은 너무 하고 싶은데 현실을 좀 많이 깨달은 학생들이죠. 2등급까지만 해도 이제 전교 22등 200명 기준으로 11%를 깨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된 학생들. 그리고 3등급 학생만 돼도 꽤 숫자가 많습니다. 점점점 많아지는 거니까 5등급으로 가까워질수록. 상위권에 대한 미련, 상위권 학교, 상위권 인서울 학교에 대한 미련이 점점 사라지고, 이 3등급 학생부터는 좀 실용적인 면을, 미래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간호학과를 쓴다든지 교육학과를 쓴다든지, 아니면 지방 거점 국립대를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으로 연결되는 학과를 선택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원 범위가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걱정 국립대를 포함해서 이제 경기, 인천, 또 충북 지역 중에 이제 아산이나 이런 데는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거든요. 1호선을 타고. 그래서 통합 가능한 학교를 여러 각도로 사시는 곳에 따라 모색이 가능하시고요. 사실 이 일반고 3등급 정도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학교가 별로 2022 대입 전형에서 크게 증감폭이 많지가 않아요. 논술 전형 하나 빼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있어서 뭔가 큰 변수가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학교마다 특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이 3등급대가 지원하는 학교들은 학교마다 특성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전형을 탈지를 선택을 아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넣을 거냐 해서 되게 제가 고민 정말 많이 했는데요, 3등급은. 그래도 광운 명지부터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가천대 아주대, 경기대 인하대까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수시 교과 전형, 추천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2 대입 전형에서 가장 큰 화두인데, 지금 해당 구간에서는 7,112명에서 6,415명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신기하죠? 697명이 줄어서 10% 정도 줄었습니다. 많이 준 건 아닌데요. 어쨌든 줄었어요. 일단은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학교를 붙는데 숫자가 줄었다는 게 좀 빅뉴스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만약에 너 이거 추천 받아볼래? 이런 학교인데? 라고 하면은 일단 바꿔보십니다. 일단 바꿔보시고 추천장을 주는 기준이 어떤 거냐? 아마 최저학력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 3등급 초반이다. 그러면은 추천장 막 최저 없는 거,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있으니까 수시 교과 중에 이 선생님이 막 주실 거예요. 뭐 넌 3등급 초반이니까 남았으니까 이거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추천장이라면 본인 모의고사 점수에 맞게 주실 겁니다. 본인이 모의고사 점수가 완전 별론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추천장을 본인에게 줄 리가 없죠. 아깝잖아요. 학교 입장에서 이거 자산인데. 그래서 3등급은 사실 교과 전형 말고는 딱히 이렇다의 특이점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서류도 별로고 공부도 적당하고 그리고 재능도 적당한, 그러니까 뭐 적당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얌전한 범생이들이 많은 거죠. 적당한 친구들, 잘하는 학생이긴 한데 특징이 없는 친구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빨리 뾰족한 특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비교과를 만들거나 뭐 논술이나 수능 카드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본인이 추천장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모의고사 공부를 많이 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선생님이 알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이 지원해야 될 학교에 수시 종합전형 비중이 높아요. 1748명에서 8965명으로 줄었는데요. 이게 1783명이나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도 이제 17%나 줄었는데 아직도 수시 교과 전형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구간에 있는 학교의 수시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요 3등급 대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잘 못 맞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수능 문제 풀만한 재능과 머리가 없어.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수능 문제 풀만한 재능이나 머리가 좀 없는 것 같다. 그런 짠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하면은 수시 종합전형을 당연히 고려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한번 와보시는 게 좋습니다. 3등급인데 비교가 좋다면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네, 원래 요 학교는 특목고 애들이 안 뛰어들어오니까 면접까지 잘 준비해 주신다면 4등급도 지금 명시된 학교에 잘 붙습니다. 1, 2학년이니까 3등급이면 비교과 준비가 좋은 카드일 수 있습니다. 지금 1, 2학년 분들이 대상이시니까 내가 1학년인데 선생님 솔직히 제가 머리 좋은 것보다는 좀 성실합니다. 이러면은 요쪽으로 수시 종합 쪽으로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변수는 여기인데요. 논술 전형입니다. 1832명에서 2427명으로 595명이 늘었어요. 32% 늘었는데 퍼센트는 크지만 숫자는 많지 않죠. 네, 이게 가천대가 논술 전형을 만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보통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데 2합 7 정도입니다. 네, 두 개 합해서 7 정도. 가천대 1합 싸움이 있는데 한 과목만 3등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천대 정말 장사 잘합니다. 정말 똑똑해요. 근데 가천대 본다고 해서 한 과목만 준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천대만 그러는 건데. 어쨌든 논술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보통 2합 7인데 특별한 학교들이 있다는 거죠. 가천대나 아니면은 아주대, 경기대, 인하대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논술만 잘하면 돼요. 본인이 국어, 수학 실력이 좋다. 문과면 국어, 이과면 수학. 뭐 풀이 괜찮다 내가. 그러면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재수생들은 재수까지 해서 이런 학교를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는 잘 안 노립니다. 특목고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여기는 잘 안 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가 특목고 학생이야 하는 특부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일단 내신, 지금 특목고의 4등급 아래쪽에 있는 학생들, 수시 종합으로 힘든 학생들은 내신에서 감점이 커가지고 논술전형 쓰기가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등급 학생의 경우는,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논술 괜찮으면, 내가 이거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전형은 9,520명에서 1,665명으로 12%, 1,145명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정시가 좀 늘었는데, 사실은 이제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면 도전해볼 만하겠고, 일반고 3등급인데, 정시 결과도 매우 좋다 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일반고 3등급인데, 정시 점수가 좋다? 하는 건 머리가 매우 좋은데, 공부하는 태도는 별로야. 근데 해당 학교는 경쟁력이 없어. 그래서 적당히 해도 3등급이 나와.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학교가 드물어서
사실은 일반고 3등급 학생이 정시로 좀 이렇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점수를 받아가지고 해당 학교에 들어간다.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시도 늘어났다는 점.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준비하시면서 정시 준비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중어, 1어 잘하는 사람은 서경대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어요. 이게 저는 생각보다 가능성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서경대 어학특기자 전형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제 토익 800점, IBT 토플 87점, 뭐 JLPT면 N2, JPT면 700, HSK는 5급 180, 뭐 요 정도만 보는 거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데 국어하고 영어를 합쳐가지고 10등급을 받으면 되는데 이거 5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최저학력 기준 다 맞추실 것 같고, 이제 영어 1어 중어를 2명씩 받습니다. 대신 이제 점수는 좀 잘 나오긴 해야 되는데, 혹시 본인이 어학이 굉장히 괜찮다. 수학은 너무 안 되지만 영어 너무 좋다. 하시면 서경대랑 국민대도 어학특기자 전형이 있으니까 이 두 학교를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좀 무기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나는 글렀어. 나는 2등급도 안 되고 상위 10%도 안 되는데 무슨 인서울이야. 막 이런 학교 거의 못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3등급 학생이면은 인서울도 할 수 있고 지금 명시된 학교들이 다 괜찮은 학교들이잖아요. 이런 학교 붙으려면 본인을 좀 뾰족하게 전략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제가 꼼꼼함이랑 거리가 멀고, 내신 수행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3등급 치고는 응용력이나 좀 문제풀이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논술이나 정시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해주시고, 논술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정시 준비도 해주시고, 그럼 교과 전형은 어떻게 맞추냐? 본인 모의고사의 최하점에 맞춰서 교과 전형 안전카드로 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저는 응용력, 문제풀이, 독해, 수학 능력 이런 거 완전 거리 멉니다. 대신에 제가 꼼꼼하게 좀 수행평가는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제가 이 학과 꼭 가고 싶은데 그 학과 위해서 비교과 준비 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종합전형, 비교과 많이 준비해서 종합전형 준비해 주시고 교과는 본인 내신 점수에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고 3등급 학생들을 위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교과 전형 오히려 줄었습니다. 추천 나오면 일단 받습니다. 최저학력 기준 꼭 맞추시면 최저학력 기준에 맞춰서 좋은 추천장이 올 겁니다. 수시 종합 전형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비교과 쪽으로 자신 있으신 분들, 수능이 자신 없으신 분들은 3등급이면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논술이 늘었습니다. 논술이 늘었기 때문에 논술은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2합 7도 있고 1합 3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능 준비하면서 논술 준비까지 가능할 것 같다. 나 이쪽으로 괜찮을 것 같다 싶으시면 국어랑 수학 괜찮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논술 전형 괜찮습니다. 정시가 1145명 늘어나서 12% 정도 늘어나 있는데요. 논술을 하는 학생들이면 당연히 도전해 보시고 최저학력 기준 맞추면서 정시 점수 나오면 당연히 도전해 보셔야 되는 전형이죠. 하지만 요 3등급 학생들이 정시로 가는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고 3등급 학생분들은 너무 이렇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등급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은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